일단 이 편집 실력 좀 기르고 일단 핸드폰 하나로 먼저 시작 한번 해보려고요. 괜히 돈 낭비하는 것 같아서 처음부터 부담이 딱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의무감도 생기고 네. 이거 내가 좀 써먹어야 돼. 안녕하세요, 작가 반재생입니다. 오늘 또 제 교육생께서 놀러 오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목소리 들어보니까 영상의 거의 최다 출연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런 것 같네요. 오늘은 특별하게 진짜 안 해도 돼요? 모자이크? 예. 모자이크 없이 출연을 해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선생님의 목소리에서 비장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선 모자이크를 제거하고는 처음 출연하시는 거니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38살 환경미화원 하고 있는 사치남입니다. 사치남TV로 유튜버로 활동도 또 계획을 하시는 거고 예. 선생님 이력에 대해서도 한번 좀 여쭤볼게요. 선생님 경매 시작한 게 2년 딱 됐더라고요. 여름쯤에 만났던 거죠, 우리 예. 처음에. 그래서 2년 전에 수업 다 듣고 나서 첫 낙찰이 한 2년 전쯤에 하신 거구나. 첫 낙찰이 11월 달에 있더라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경매 시작한 지 2년 정도 됐는데 낙찰 받은 게 그럼 몇 채 보유하고 있어요? 지금 요번에 낙찰 받은 것까지 아직 소유권 이전은 안 했지만 그것까지 포함해서 최근에 낙찰 받아서 예. 이제 소유권 곧 이전한 거 세입자까지 맞춰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1채 11채 낙찰을 예. 받았고. 빌라 11채 네. 땅은 3개 정도 되더라고요. 선생님이 또 중간에 지분 투자, 땅까지 투자를 해 놓으신 거고 빌라는 그래서 11채. 네. 대단하네요. 2년 만에 11채 한 거면 제가 했을 상황이랑 선생님이 낙찰을 받았을 때랑 이 부동산 분위기가 사실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이 시작하자마자 큰 규제들이 계속 터졌었는데 그 안에서 11채를 낙찰받았으면 범상치 않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운이 좋았죠. 운도 실력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거의 다 월세잖아요. 예. 보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1채 중에 11채 중에 한 채만 한 전세, 채가 전세, 그리고 10채가 월세로. 월세. 그러면 이거 좀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거 근데 이거 모자이크 할 땐 내가 물어보기가 좀 편했는데 모자이크 안 해도 물어봐도 되나? 네. 그래요? 예. 이게 금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라 최근에 계산을 해봤는데 그래서 총 받는 월세가 그럼 얼마예요? 420에서 한 50 사이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금리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한 420에서 50. 이자를 빼면? 그게 이자 뺀 거예요. 매출 먼저 얘기를 해줘요. 매출이 얼마야? 한 600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600 중반의 매출. 사실 우리한테는 순수익금이 중요한 거니까. 네. 그래서 매출은 별로 우리가 생각 안 하게 돼. 근데 보통은 매출을 말하거든. 네, 영상 같은 거 보면 헷갈리는 게 그래서 저는 이걸 정확히 구분을 좀 해줘야 돼요. 월세 우리 얼마다 그래 버리면 또 낚여서 들어가 보면 막상 매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작 본인한테 떨어지는 돈은 네.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사실 꽤 있거든. 네, 근데 맞아요. 선생님은 매출이 총 월세가 600 중반. 사실 매출을 선생님이 계산을 별로 안 해봤지만 한 600, 한 50선 정도 되는 네, 것 같다. 그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순수익금이 거기서 이자를 빼고 다 갖고 가는 돈이 뭐 여기서 세금은 좀 제외하는 거고, 그렇죠? 소득세는 뭐 재산세랑 이제 그런 거는 아무래도 그건 좀 계산을 안 적으니까. 했죠. 이자 빼고 남는 돈이 얼마냐 했을 때 이제 400 초반에서 중반 정도까지 42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450 정도면 한 2년 만에 자유소득을 만들어냈다. 훌륭하시네요, 선생님. 작가님 덕분입니다. 저는 진짜 풍속날 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 선생님이 열심히 뛰어다녔기 때문에 만들어내신 거라고 생각하고 빠른 시간 안에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거는 선생님이 또 백수가 아니잖아요. 근데 거의 뭐 생활은 백수처럼 그러셨어요. 입찰에 어쩌면 최적화된 일이라고 생각도 드는데 그거 얘기해도 돼요? 네. 시원시원하네요. 내가 불편해가지고. 괜찮은 거죠? 예. 환경미화 하시고 지금은 야간 쪽이니까 오후부터 밤에까지 일을 하셔서 입찰하는 데는 최적화가 돼 있구나. 출근하기 전에 입찰을 하고 출근하신 적 그런 생활을 한 지가 2년이 된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이 되게 드네요. 이건 뭐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내가 빗자루질을 하면서 이렇게 빼내야 되나? 상관없어요. 이것도 네. 주업 중에 하나잖아요. 네. 하면서 그냥 저절로 생긴 건 아니니까. 누가 이걸 불로소득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피와 땀이 다 들어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선생님이 이제 2년 정도 되고 월세도 월급 정도 되는 건가? 월급하고 비슷비슷한 것 비슷- 같아요. 월급에서는 세금을 많이 떼요. 그래서 실수령액은 한 300 정도? 300에서 350 정도 왔다 갔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월세가 월급 준하게 되니까 선생님이 옛날에 생각했던 거랑 사실 선생님 영상 주기적으로 저를 찾아와 주셔가지고 제 영상에 선생님 기록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 한 4-5개는 있지 않을까? 네. 네. 최근 영상이 캠핑이네요. 맞아요.
캠핑 가서도 말씀하신 것들이 있고 처음 시작하면서도 말씀하셨던 것들이 있으니까 그때 내가 생각하고 행동했던 거랑 지금 생각하고 많이 좀 달라졌다는 느낌을 저는 되게 받은 것 같아요. 경매 그래서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이렇게 네. 생각해보면 생각도 그렇고 내 태도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변화가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뭐 회사를 그만둬야겠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도 좀 커졌다는 생각도 좀 네. 들고 일반적인 성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이 2년 동안 회사 안에서의 배우고 얻었던 것도 있겠지만 주어진 일을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경매는 내가 주체적으로 만들어낸 일을 하다 보니까 삶 안에서는 작은 성공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도 조그만 반지하도 있잖아요. 그런 반지하를 성공이 쌓이니까 이제 더 큰 성공을 향해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려고. 선생님이 최근에 저는 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굉장히 큰 채널들의 인터뷰도 많이 하셨다고. 왜 이렇게 열심히 출연하는 거예요 요새? 램군 TV? 부동산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으로 저도 알고 있어서 네. 채널도 크고 거기에도 출연을 앞두고 계신다. 뭐 이 영상 올라올 땐 당연히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많이 알리고 싶더라고요. 내 성과 난 거 플러스 내 인생이 변하는 걸 느꼈잖아요. 저 같은 경우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흑수저도 저 같은 흑수저가 없었거든요. 아버지가 암에 걸렸었고 그때 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바빴던 애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또 사고가 나고 그러면서 바닥을 계속 쳤던 사람도 갑자기 어느 순간에 부동산 자산으로 따지면 거의 20억 조금 넘더라고요. 대출은 무조건 포함이겠지만 근데 이거는 올해는 대출도 자산이니까. 예, 근데 네. 그거를 내가 처음서부터 알고 투자를 시작한 건 아니거든요.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그렇게 됐고 남들이 나를 봤을 때도 약간의 성공한 사람으로 비춰지는 게 예전에 가난했던 나 같은 사람한테 이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방법도 있으니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해봤으니 너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나는 좀 많이 알려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조금 커요. 지금은. 처음에 경매 시작하기 전에 막연함과 막막했던 거 그 벽을 조금이라도 깨기만 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힘들 때도 있었지만 20억 버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거든요. 노동으로 하려면 평생을 해도 못 모을 자산인데 경매 투자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부터 그리고 또 월세를 받으면서부터 여유가 생기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주인 나긴 난데 내 시간을 제대로 쓸 수가 없는 나였다고 하면 지금은 조금이라도 내 시간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거든요.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 경매를 하면서부터 그게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내 시간이 중요했던 사람이고 온전히 나를 위해서 살고 싶다라는 게 이제 조금씩 커지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직업도 반도도 큰 충격은 없겠구나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죠. 그거예요. 아, 나도 되게 공감이 되네. 나를 위해 살고 싶어서 저도 네. 퇴사를 한 거였거든요. 출발이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도 당연히 있었죠. 근데 그게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중요한 거는 나였어요. 나를 위해서 살고 싶다는.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도 그 고민을 좀 하고 계신다고 하셔서 회사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하나 조금 더 다녀야 하나 그 생각을 하는데 퇴사하기 전에 그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도 딱 그때쯤인 것 같아요. 회사 월급하고 월세랑 비슷했거든요. 월세가 더 많았지. 선생님은 정확히 비슷하네. 나도 아기가 나온다 그랬거든. 아기가 딱 나온다는 걸 안 게 6, 7개월 뒤에 아기가 나온다고 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야. 어깨도 뭐. 그러면 남자들은 항상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처자식은 내가 좀 책임져야 된다는 무게감이 분명히 오잖아요. 그러면 애기 나오고 나서는 바꾸기가 더 어려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와이프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애기 나오기 전까지만 나를 위해서 좀 살아보겠다. 애기 나오면 나는 이제 가족을 위해 평생을 살 거니까 딱 한 3개월만 나를 위해 좀 살아보겠다. 그 결과가 좋던 안 좋던 나는 이제 가족을 위해 살겠다 해서 그 용기로 회사를 그만둘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아이한테 되게 감사하거든요. 그 용기를 저한테 줬으니까. 아이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면 선생님도 그건 좀 공감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회사 안에서의 불편함도 분명히 있는데 회사 다니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안정화가 잘 돼서 회사 월급도 잘 나오고 월세도 월급에 준하게 받고 있고 그때 와이프도 일했거든요. 와이프도 일 잘하고 있지. 되게 삶이 안정적이었어. 네. 굳이 회사를 왜 그만둬? 근데
애기 나오니까 이제 평생 또 회사만 다니긴 또 싫은 거. 그때 되게 많이 느꼈던 게 뭐 선생님 일이랑 좀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했던 일은 편차가 좀 있었거든요. 되게 바쁜 때도 있는데 그쵸. 그때 막 집에도 못 들어가고 일을 해야 되는 날도 있는데 반대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날들이 예전에는 너무 즐거웠어요. 그런 날이 난 되게 좋았는데 어느 순간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시간을 너무 썩히고 있는 거 아니야? 돈은 받는 건 받는 건데 그냥 시간 자체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도 그 생각이 이제 드는구나. 네. 그 생각이 원래는 없지 않았는데 이제 점점 커지는 거죠. 그 맞아, 생각 맞아. 자체가. 맞아요. 그게 되게 커져서 나는 선생님한테 좀 뛰쳐나올 수 있었잖아. 나 진짜 뛰쳐나오고 싶을 때가 되게 많았어. 사무실 근무니까 갇혀있는 느낌 되게 많이 받았어. 애초부터 직업을 네. 구할 때 갇혀있는 직업을 안 구했거든요. 좀 내근직은 잘 네. 별로. 영업을 해도 영업을 어. 진짜 못했어도 돌아다니는 직업을 좀 저는 선호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만둘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되니까 그만두고 싶은 욕구가 좀 몰려오면서 뭐 당장 그만두는 건 아니지만 그쪽으로 힘을 쓴다. 그럼 계획하는 게 뭐예요? 일단 계획하고 있는 건 전자책이랑 유튜브 출연 좀 하면서 저 또한 유튜브를 좀 올려보고 강의를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지금 생기거든요. 선생님 또 성과가 있으니까. 저보다 뛰어난 사람들은 훨씬 많은데 네. 이제 저 같은 사람도 있으니 제가 받은 11채에 대해서 노하우를 이렇게 전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수익률적으로 보면 아파트를 하기에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 또한 그랬었고 처음 시작이 빌라였고 근데 빌라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 그런 걸 좀 알리고 싶어서. 그렇죠. 수익률적으로 괜찮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순수입이 420에서 450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돈은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그거 하는데? 전세가 들어가 있고 하니까 투자금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생각도 네. 조금 들거든요. 좀 섞여 있긴 해서 어렵긴 한데 마이너스 1억으로 시작을 해서 9채까지 만들었고 그 다음에 돈이 모자라서 다시 한번 낙찰을 받고 그걸 또 전세로 돌렸었고 투자금도 확 땡겨가지고 이제 플러스 P를 만들어서 또 그 투자금을 가지고 또 월세를 한 채 더 늘렸었고 그 다음에 주식을 조금 해서 수익이 조금 났는데 그래서 지금 다시 원점으로 거의 돌아왔고 월세 받는 걸로 플러스 P를 해서 만들어서 땅을 순수 자본으로 투자를 했던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땅 총 해서 보면 한 5천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월세 땅에 5천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해보면 지금 저는 또 마이너스 1억 원이 채워져 있거든요. 제 통장에. 그럼 결국에 투자하면서 들어간 돈은 1억인 거네. 1억 갖고 450이면 계산이 잘 안 되네요. 4천에 5천 정도 되는 거네. 와, 그럼 거의 50%네. 네. 이거 엄청나네. 와, 진짜 대단하네요. 혹시. 나보다 훨씬 낫다. 아니죠. 수익률적으로는. 근데 또 대출도 많이 나온 것도 있고 대출 금리가 조금 남들보다 저렴했던 것도 있고 이래저래 제가 그거는 환경이 선생님이 좀 좋아. 일하는 직업의 특성상 공무원 기준으로 대출을 좀 받을 수 있어가지고 네. 그렇죠. 선생님이 유리한 부분은 잘 빼먹었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나에 맞게 잘 움직인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투자를 또 잘하려면 내 상황에서 다 모든 거를 활용을 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 맞아요. 훌륭한 투자자가 되더라고요, 보면. 맞습니다. 저도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거에서 재료들을 갖고 어떤 부분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게 저는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어서 선생님은 선생님이 갖고 있는 재료들을 잘 활용을 해서 선생님의 잘 맞는 방향대로 움직였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정부 정책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시기에 계속 규제가 나오는데 그걸 비난하기보다는 어떻게 내가 이거를 또 다시 활용을 해서 기회를 만들까 저 또한 계속 그런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지금. 맞아요. 오늘 오셔서도 저도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게 대출을 쪼인다는 분위기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대출 상담사분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좀 쉬었다가 한 두세 달 뒤에 해라. 다 그 얘기 하거든요. 뭐 제 교육생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니까 그러면 두 달 뒤에 해야 되나 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은 입찰장에 사람이 준다는 얘기인 그치. 거니까. 그러면 이건 어쨌든 경쟁 입찰인 건데 그럼 경쟁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좋은 가격에 낙찰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받아갈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닐까. 그러면 이게 위기가 아니고 기회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위기냐 기회냐 사람들이 말은 되게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기가 기회니까 그 기회를 잘 살려서 행동하면 된다. 사실 그게 말이 되게 쉬워요. 이 상황에서 대출 당장 안 나온다고 하는데 입찰을 하는 거는 되게 무섭거든요. 무섭고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결국에 뭐 어제 낙찰 받으신 분도 대출 잘 나왔고, 그러니까 선생님은 지금 특수한 상황이어서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거지. 저도 선생님 말씀에 또 자극을 받았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좀 더 성과를 내고 싶어서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대출 금액만 갚을 수 있다고 치면 저는 투자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뭐 대출이 혹시라도 안 되면 전세로라도 맞춰서 방향에 맞춰서 움직이면 되는 거고, 사람이 없다는 거는 전세가보다는 싸게 받을 수 있다는 상황인 건데, 그리고 이 대출 규제라는 거는 생각을 해보면 간단한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대출이 안 나오는 게 나만 안 나오나? 아니죠. 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모든 사람한테 말하는 거잖아. 다 안 나온다. 그러면 다 안 나올 때 다 똑같은 패를 쥐고서 나한테 유리한 방향이 뭘까를 생각해보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도 지금 2년 동안 하면서 규제가 계속 터졌었는데 그 안에서 선생님이 내가 그럼 이때를 이런 기회로 삼아야겠다를 정확히 생각하고 실행을 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도 되게 들어요. 작가님도 아시겠지만 작가님도 좀 좋은 주택을 그때 처음 규제 터졌을 때 싸게 가져가셨잖아요. 그렇죠. 저 또한 그럼 제가 맞아요. 갖고 있는 주택 중에 제일 좋은 주택들이 그때 당시에 낙찰받았던 빌라거든요. 그때 사실 선생님하고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우리 막 대출 사각지대 찾아보면서 그게 결국에 그 이론대로는 되진 않았지만 일부분 방향이 맞아서 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생각했던 게 이 방법을 알아내니까 금방 부자 되겠다 우리. 그 얘기도 했던 네. 게 기억이 나거든요. 선생님도 입찰을 계속 했으니까 그때는 진짜 지금보다 더 심하게 입찰장에 사람이 없어서 선생님 말씀대로 저도 제일 좋은 집을 제일 싸게 살 수 있었던 규제였던 것 같고,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그때 파주 받고 그랬잖아요. 네. 거의 막 100만 원에 준하는 월세 받으면서 싸게 받아갔던 게 저도 기억이 나네요. 근데 그 기회가 지금 다시 오고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저도 항상 경계하는 부분이 뭐냐면 시장은 항상 우리 대다수한테 말하는 게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언론 매체에서는 주로, 그리고 뭐 유튜브에서도 일부 채널은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걔네가 담당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저는 뭐냐고 생각하냐면 사람들한테 공포감을 자꾸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너는 움직이지 말고 꼼짝 말고 내 말만 들어라를 만드는 게 일부 언론의 역할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걸 사실 잘 보진 않아요. 그래서 일부러 뭐 내 거는 청정지역이다 이런 부분은 아닐 수도 있어도 그런 거는 안 보는 게 정신건강에 그리고 투자하는 데 있어서 도움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통은 그런 거를 또 안 보기가 쉽지 않죠. 불안하니까 뭔가를 더 정보를 얻어야지 내가 마음이 편해진다고, 내가 잘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보통 하니까. 근데 선생님은 소신껏 내 기준을 잘 잡고 지금까지 또 오셨다고 생각이 되게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또 하시려고 하는 게 뭐 전자책 글 쓰신 것도 좀 보여줬잖아요. 저는. 네. 완성은 많이 됐네요. 두세 번 정도만 이제 수정 작업만 조금 하면 이제 전자책은 조만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책을 예전에 선생님이 영상 찍으면서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네. 전에. 근데 그게 1년, 2년이 지나니까 현실이 돼 가는 것 같고 이 영상이 올라올 때는 그게 또 출간이 돼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나이가 들면서 일에 찌들어서 그런 재미들을 모르잖아요. 책은 쓰고 싶은데 막연은 하고 행동으로는 옮길 수가 없는데 경매하면서부터 많이 바뀌었던 게 내가 행동을 해야 뭔가 변화가 일어나니까 계속 힘들지만 앞서 나가게끔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힘들지만 일단 조금씩 글을 쓰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줬는데 반응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내 스스로 자체가 조금 뿌듯함이 있더라고요. 그건 진짜 내 얘기를 쓰는 거죠. 네. 나한테 시간을 주는 거고 진짜 내 일이라고 또 생각도 되게 드는 것 같아요. 많이 안 팔리더라도 저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돈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만족해서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던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보통 분들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게, 돈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달라진 부분이,
돈을 보고 하는 일들이 예전보다 되게 많이 없어졌거든요. 돈을 안 본다는 얘기는 아닌데 돈의 비중이 되게 작아진 부분들이 제 삶에 되게 많아졌어요. 유튜브도 선생님도 이제 앞으로 하시겠지만 유튜브는 뭐 지금 당장 이 구독자 안에서는 당연히 광고 수입이 뭐 한 달에 10만 원?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거 한 2배, 3배 구독자를 만들어서 할 의욕조차 안 나요. 그러니까 유튜브 한다는 건 나는 아예 그게 없거든요. 요거를 갖고 돈을 더 벌어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조차 없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매일매일 뭐 글을 하나씩 써서 올리는 거 그것도 돈이 하나도 안 되거든. 그거 자체는 퇴사하고 나서는 제가 하는 행동들이 대다수가 아 이거 해가지고 내가 돈을 좀 벌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일들이 거의 없죠. 이게 되게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나는 행동하는 것 중에 돈을 바라보고 하는 게 가장 없거든요. 제 삶에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생각을 했을 때 예전에는 특히 회사를 다닐 때는 돈을 보면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그때는 힘들고 돈도 상대적으로 벌지 못했고 지금은 돈을 좀 덜 보고 오는데 시간도 있고 만나는 사람도 달라지고 삶의 만족도도 훨씬 높단 말이에요. 근데 돈도 많아졌어. 그러면 나는 이 방법이 맞다고 생각이 당연히 들더라고요. 나는 선생님이 되게 잘한다는 생각이 그냥 드는 거예요. 선생님도 예전에 큰 돈을 번 적도 있었잖아요. 네. 제 정도에서 말하기 과할 수도 있지만 나는 선생님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얘기를 잘 공감을 사실 못해요. 야 그래도 돈을 좀 벌어야지. 돈을 좀 보고 해야지. 아 이건 그래도 돈을 좀 보고 해 라고 얘기하는데 아 나는 그게 그렇게 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굳이 설득을 하진 않죠. 알았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또 하겠다. 좋은 것 같아요. 월세가 이렇게 쌓이니까 월급만으로 쌓였을 때랑 월세가 월급만큼 쌓여버리니까 말로 표현은 못하지만 생각 자체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예. 맞아. 일단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고 내가 월세로도 서울의 아파트는 무조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저희 급여랑 월세랑 포함하면 그러면 의식주 자체가 기본적인 게 해결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걸 쫓아가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돈이 얼마다 그러면 그걸 쫓아갔었는데 이제 내가 안 그래도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이제 쫓아갈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게 요즘엔 너무 좋아져가지고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그게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 생계에 대한 부분이 충족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단계가 자아실현의 욕구라는 생각도 되게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뭐 특별한 사람이어서라기보다 이게 생계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족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래서 선생님도 자아실현을 위해서 나로서 사는 거에 대해서 에너지를 쓰고 시간을 쓰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게 들어요. 그래서 책도 하는 거고 강의도 생각을 하시는 거고 네. 강의에서도 제 교육생 중에서도 저보다 더 구독자도 많고 유명한 사람도 있으니까 그럼 선생님도 그 이상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보다도 솔직히 영상 자체가 만드는 게 하나하나 다 손이 일단 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도 제가 작가님 수업도 듣고 다른 수업도 들어봤었거든요. 근데 다른 수업은 저희를 수강생들을 부자로 만들어주기보단 자기 혼자 돋보이는 투자를 하더라고요. 공동투자라는 명분 하에 분명히 손해보는 건 아니지만 스스로라고 해서 한 500 투자해서 3배 이상 수익 내가 줄게 해놓고 거기에 일정 수수료를 또 빼가더라고요. 이제 그런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짜리 하는데 10명이야 500만 원씩 받아서 내 지분도 들어가는 거죠? 아니 아니야? 거기에 수수료를 떼서 자기 지분을 넣어요. 예를 들어 500만 원씩 걷어서 5천만 원을 만들어서 수수료가 예를 들어 10%야 50만 원씩 받은 500을 나까지 포함하는 거네. 그래서 5천을 만들어서 이제 그런 식이더라고요. 3억짜리를 투자자를 모아요. 그래서 수강생들을 이거 한번 투자해 보세요. 재건축 되면 3배 정도의 수익을 냅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한 50명을 모아요. 그래 놓고 500만 원 투자하게 해놓은 다음에 자기 수고비 명목으로 40만 원씩을 받더라고요. 40만 원에 50명을 다 거두면 자기는 지분 2-3개를 공짜로 갖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돈이 한 푼 안 들이고 투자는 투자대로 하고 자기는 공짜로 알려주면서 투자까지 하게 되는 거네. 그리고 자기가 원 돈은 또 다른 알짜배기 땅에다가 자기 혼자 투자를 하더라고요. 남는 돈은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남는 돈은 또 따로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조금 이건 아닌 투자법인 것 같다. 수강생이 손해는 안 보지만 수강생들 돈으로
자기의 부를 쌓기 위해서 너무 이용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 들 수도 있겠네. 예, 작가님 수업 같은 경우는 내가 느껴서 더더욱 신뢰를 하겠지만 수강생이 부자가 되는 수업인 것 같더라고요. 그거 선생님 정확히 부자가 됐잖아.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저는 가난을 벗어난 상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의 부자들도 많고 아직 제가 배워야 될 게 한참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가난을 나는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부자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또 자만하게 되더라고 사람이.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자체도 가난을 벗어났을 뿐이지 내가 일군 자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아직은 내세울 만한 자산은 없어서, 그래서 저는 딱 그 생각을 하고 이제 부자로 계속 가는 길을 배우고 있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느끼다 보면서 저보다 더 이제 가난하신 분들하고 20대 때는 가난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통- 조금 한번 가르쳐 줘 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처럼 어렵지 않은 거니까. 훌륭하네요. 선생님. 그런 수업에 대해서 저도 다른 교육생분들한테 듣긴 했는데 그게 좋다 안 좋다의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보통 대형 학원들은 공동투자를 유도한다고 저도 많이 들어서 공동투자를 하면서 그 강사는 자기 돈은 하나도 안 들이고 한다는 거에서 저도 너무 속보이는 거 아니냐라고도 생각은 했는데, 근데 요새 또 생각이 좀 바뀐 게 그게 꼭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스스로 하게끔 도와드리는 게 좋은 방향의 교육이라고 생각한 건 그냥 저의 생각인 거지, 그게 모든 사람들한테 다 잘 맞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뭔 얘기냐면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쵸. 우리는 내가 만들어내가지고 말씀하셨던 고기 잡는 법을 내가 배우는 게 나도 좋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를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어떤 분들은 그냥 남이 해주는 거 떠먹여주는 거를 그냥 돈만 내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같은 생각에선 사실 이해가 좀 안 되지. 그거에서 배우는 게 뭐야? 나중에 그 사람이 물건을 추천해주지 않으면 본인은 혼자 설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추천을 해주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그렇지. 해요. 맞아. 어차피 추천을 해줘봤자 4-5번이거든요. 많아야. 그렇구나. 제한이 또 있구나. 네, 그렇게 해버리면 500만 원씩 5번 해봤자 이게 3배가 된다고 해도 부자가 아니잖아요. 나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500만 원이 1,500 됐다는 건 분명히 성과는 큰 건데, 저희 같이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그나마 부자라는 거를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경매라는 걸 도전하잖아요. 넉넉히 여유 있게 살고 싶어서 도전한다기보다 가난했던 사람들이 어떻게든 부자가 되고 싶어서 저는 이런 걸 시간 내서 돈 들여서 배운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람의 대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사실 뭐 선생님하고 같은 생각이어서 항상 삶에 대해서 멀리 내다보는 습관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쪽 투자를 하다 보면 그 투자라는 것도 내가 길게 봤을 때 이 사람한테 계속 매여 있게 되는 게 굳이 좋은 방법일까라는 생각도 저도 되게 들었던 것 같고, 그 강사가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게 돼버리면 돈을 뭐 1억 뭐 2억 벌게 해준다고 해도 그 사람이 항상 내 옆에 있어야 된다고 하면 그건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저는 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도 선생님이 독립적으로 뭔가를 진행하신다고 했을 때, 선생님이 지금 책을 쓰신 거나 항상 내가 옆에 있어야 되는 거면 그거는 저는 그렇게 좋은 거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혼자 다 스스로 생각해서 만든 부분이니까 제가 경매를 이렇게 선생님한테 지식을 전달하면서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하신 거를 봤을 때 기분 좋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한 게 제가 가난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죠. 부자로 되는 길을 일단은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이제 아이고. 그게 항상 감사하죠. 아이고, 제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선생님이 받아서 느껴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건 더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저는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거든요. 굳이 제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사람이더라도 점점 이렇게 되면 가난했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희망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선생님도 제 수업도 들으셨지만 다른 수업도 들어봤을 때 나는 어떻게 수업을 앞으로 해야겠구나라는
기준도 좀 생기셨겠어요. 다른 수업을 들었던 이유도 원래 빌라 투자만 했어도 만족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내가 수업을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좀 경험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내가 관심이 있던 분야니까 그럼 저 사람 강의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구나. 저 사람은 어떤 식으로 돈을 벌지. 공식 싸움 같거든요.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거는 공식을 최대한 많이 아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도 높다고 생각이 들어서, 또 다른 빌라 투자법의 공식은 어느 정도 내가 맛을 봤으니 또 다른 투자법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해보면서 이제 내가 느꼈던 방향성 자체가 이제 확실히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런 게 많이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궁금한 게 생기는 게, 땅 투자도 한 3건을 공매로 경매도 있고 공매도 있고요. 경험을 해봤을 때 빌라 투자 월세 쪽으로 하는 거랑 땅 투자랑 어느 쪽이 선생님이 나은 것 같아요? 선생님은? 제 취향은 땅보다는 빌라 쪽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빌라 쪽이 더 재밌고, 땅 투자는 그냥 마냥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소유권은 내가 받았지만 뭐 재건축, 재개발 지금 하나 정도는 돼가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없더라고요. 건설사가 컨트롤을 하지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빌라 같은 경우는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많더라고요. 수리적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월세를 놓느냐 전세를 놓느냐 해서 돈을 굴리는 법을 또 터득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땅 투자를 저는 안 하려고 하고 그래요? 있거든요. 네. 땅 투자 상반기쯤에는 되게 열심히 했던 걸로 네. 알고 있어서 저도 중간에 한번 여쭤봤더니 왜 땅 투자 그거 이후에는 더 안 하시냐 했더니 선생님이 좀 재미가 없다. 네. 저도 그 말 듣고 사실 좀 위안을 좀 한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게, 저도 그런 답변을 들으면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너무 이쪽만 보고 조그만 빌라만 보고 투자를 계속 하는 건 아닐까에 대한 불안감도 있는데, 선생님이 다른 걸 경험해보고 그래 빌라가 낫다 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위안을 좀 얻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투자할 때 중요한 부분이 돈을 버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게 당연히 첫 번째라고 생각도 드는데, 하면서의 즐거움도 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즐거움이 있으려면은 내가 한 개를 뭔가 했을 때 들어오는 게 생겨야지 즐거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들어오는 게 있어야지 다음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근데 땅 투자가 좋다 나쁘다를 따지는 게 아니고, 땅 투자는 일단 해놓고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게 내 의지로 뭔가를 개발을 한다거나 개선을 한다는 부분이 아니고, 정부나 정책이나 건설회사 더 큰 자본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가야 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물론 빌라가 개발이 되는 부분에서는 비슷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빌라를 월세로 투자하는 거는 그 빌라를 개발시켜야겠다는 게 없는 건 아니지만 주가 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네. 내가 했을 때 돈이 들어오니까 또 즐거운 부분도 분명히 생기는 것 같고, 선생님이 그 얘기 하시니까 또 생각이 하나 드는 게, 제 교육생 중에 왜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가끔 부자들이, 진짜 부자예요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이 한 50억 정도 있고 현금성 자산이 한 50억이 있는 분이었어요. 몇 개월 전에 연락 와서 나 이제 100억의 자산을 잃었다 네. 이러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 진짜 부자잖아요. 100억이면. 그분이 얘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해외 부동산이고 여러 가지 투자를 다 해보니까 반지하만한 게 없더라 하셔서 전 또 거기서 위안을 받은 거예요. 내가 그래도 잘 하고 있구나. 교육생분들이나 선생님 같이 다른 걸 해보신 분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한테도 위안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월세라는 그게 큰 힘이더라고요. 계획적으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거랑, 땅은 재개발이 되면 대박은 나지만 그렇죠. 이걸 내가 돈을 언제 회수할지는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충돌이 일어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 더 계획적인, 그 돈이 더 좋더라고요. 계획적으로 딱 나오는 게. 중요한 부분이 내가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하지 않는 이유가, 그걸 알아서 난 그거 해봤자 다 알아, 이 부분은 아니에요. 전 별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서 안 하는 것 뿐인 건데, 만약에 선생님도 그 투자를 그리고 그 수업을 들어봤으니까 아예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좀 아닌 부분도 있구나를 내가 느껴보는 게 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빌라 투자도 해보고 땅 투자도 해보니까 나한테 잘 맞는 거는 빌라구나, 월세 쪽이 맞구나, 그걸 느끼셨다면 굉장히 이상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럼 남은 삶에서의 내 투자 방향이 조금 더 단단해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다 보면 당연히 유혹 같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쵸. 그거에 좀 덜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같이 잘 된다는 게 결국에는 내가 좋은 방향이구나 라고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수업을 좀 오래 하고 싶다는 생각이 그냥 드니까 그 방법 중에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거는 내세울 게 많이 없으니까 그럼 이왕이면 평생을 같이 하겠다라고 투자하는 거에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계속 도와드리겠다라고 했던 게 예전에는 어쩌면 나는 그거를 내세울 수밖에 없어서 저의 무기라고 생각하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저한테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선생님 뭐 투자하실 때마다 제가 의견을 드린다거나 대출도 같이 알아보고 한 부분이 예전에는 선생님을 위해서 그래 선생님이 나를 선택해서 나한테 수강료를 주셨으니까 내가 계속 도와드려야겠다 그 생각만 했었는데 원래는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선생님 덕분에 제가 도움을 받게 되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영상 이렇게 찍는 것도 선생님이 잘 됐으니까 그리고 성과가 이만큼 나니까 저랑 얘기하면서 영상을 찍어서 결국에 이게 제 자체의 홍보가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고 규제 터지고 이랬을 때 얘기 나누면서 또 생각이 나는 게 파주까지 달려가서 선생님이 입찰을 해서 낙찰을 하나 받았잖아요. 그때 저도 선생님한테 배운 게 저는 파주를 가보겠다는 생각조차도 안 했는데 먼저 움직여가지고 거기서 월세를 100만 원 받는 걸 보고 저한테 알려주신 거잖아요. 저는 생각도 못 했는데 선생님 같은 분들 덕분에 제가 오히려 받는다는 생각도 요새는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나도 만약에 수업을 했을 때 요까지는 내가 도와드리고 여기 이유는 추가 비용 얼마 이렇게 했으면 저는 지금처럼 선생님하고 관계도 유지하지 못했을 것 같고 오히려 저는 대출이나 투자 범위 지역이나 이런 것도 더 알지 못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평생 같이 하겠다는 게 저는 예전에는 제 교육생분들을 위해서라고만 생각했는데 결국에 따지고 보니까 이것도 나를 위해서 되게 좋았던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선생님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방향이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선생님은 나중에 수업하시면 알아서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워낙 또 사람들 잘 도와주시는 분이니까 선생님만 잘 되는 게 아니고 당연히 같이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신다면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전 주위에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잘 됐으면 다 같이 잘 됐으면 이런 마음이 좀 더 크거든요. 이왕 하는 거 그럼 더 재밌고 더 누릴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또 도움되는 게 많더라고요. 저 또한. 맞아요. 네. 저도 선생님이 필요해요. 선생님이 계속 낙찰을 꾸준히 받아줘야 돼. 그래야지 이런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도 했다 이걸 또 교육생분들한테 전달을 하는 것도 제가 한 거를 보여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하신 것도 있다를 보여드리는 것도 되게 힘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잘 돼야 된다. 선생님이 잘 되는 게 저도 잘 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잘 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이제 덕분에 시작이라고 또 생각도 들어요. 예, 진짜 저 또한 이제 내 자아 성찰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러면서 계속 발전을 해 나가야 내 것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더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처럼만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만 하시면 선생님의 미래는 눈이 부셔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가 아닐까. 저도 작가님이 말했던 것처럼 지금은 잔잔하게 가다가 기회가 되면 컨던 점프를 할 수 있으니까 자산이라는 게 수치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빡빡 뛰는 거니까 맞아요. 2년 뒤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뭐 아까 살짝 얘기했지만 그런 신호들이 좀 있다고 하셨으니까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선생님 얘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 촬영하는 거는 정리 좀 했어요?